기다렸지? 여름특집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상어 수족관의 모모 미스터리. 전 기자의 2025 최신 미스터리 파일.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한 수족관에서 과학적인 상식을 깬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하며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알이 나왔어요. 우리 상어 수족관에서 새 생명이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아니 상어들이 그럼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 수족관 안에서 짝짓기에 성공을 한 겁니까? 오래간만에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예. 근데 원래 그러라고 암수 같이 넣어놓지 않나요?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니 수족관이 생명을 다루는 데고 네. 생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놀랄 일입니까? 저는 약간 이게 놀라는 게 더 이상한데요. 놀랍게도 이 수족관에는 암컷 상어만 존재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암컷만 있는데 지금 알이 부화했다는 게 이게 좀 약간 믿기진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암컷 사이에서 알이 생겨요? 생물학적으로 암수 사이에서 이새가 태어나는 게 자연의 이치죠. 이 상식을 와장창 깨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암컷들 사이에서 태어난 미스테리한 상어 요코는요. 약 8개월 전 수족관들의 직원들이 발견한 알에서 부화했습니다. 수족관 관계자는 수조에 있던 암컷은 분명 3년 이상 수컷 상어와 접촉한 적이 없다니까요? 요코의 부활 자체가 미스테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을 본 과학자들은 수컷이 필요 없는 희귀한 번식 형태이거나 상어가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이 수컷의 정자를 저장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과학적인 추측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남녀 관계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뭐라는 거야? 남이 없어요, 남이 없다고요. 남이 없다고. 네. 아니 당사자들만 알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당사자가 암컷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수족관에 없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 남녀 관계는 당사자. 아니, 남이 없다니까요. 암컷 상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상어 요코. 과연 그 수족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화 과정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모모. 자, 오 기자의 미스터리 월드 투어 미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심해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약 3,300m 깊이의 깊은 바닷속으로 투입됐던 미 해양청의 해저 탐사 로봇. 그런데 아니, 저게 대체 뭐지? 난 처음 보는데. 나도 20년 동안 심해 연구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자, 바닷속에서 황금을 발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진 보시죠. 이거 뭐 누가 빠뜨렸겠지 뭐. 황금이야, 저게? 네. 각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미국 해저에서 발견된 일명 미스터리 황금알. 지름 10cm가량의 매끄러운 이 금색 표면은요. 발견 당시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구멍이 살짝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 뭔가 이상한 거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정말 혹시 지구상에 없었던 물질 아니야? 자, 흥분한 탐사대는 해저 탐사 로봇을 조종해 이 미스테리한 물체를 조심스럽게 찔러봤지만요. 부드러운 질감만 느껴질 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자, 바닷속에서 발견된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 정말 처음 보는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부드러운 부드럽다니까 금은 확실히 아니네. 맞아요. 아, 금은 아니네, 그럼. 말랑말랑했어. 생물인가, 그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미스테리한 점은요. 이 물체를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건져냈는데 그랬는데 이 미스테리한 황금알은 물 밖으로 나오자 와르르 구체 형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끄럽고 반짝거릴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성분을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미스테리한 정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요. 그저 생물학적인 무언가라는 것밖에는 추론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심해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 많기 때문에 신종 생물일 가능성도 높다는 가능성을
남겨뒀고요. 이 표본을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는 실험실로 가져가 새로운 종과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좀 더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3,000m 밑에서도 뭔가 사는구나.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좀 개체가 모여 있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이게 정말 딱 하나만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어딘가 상상할 수 없는 데서 왔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요. 외계에서 온 생물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미국 심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황금알. 대체 이 정체가 뭘까요? 자,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칠레 미스터리 모모 실종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따끈따끈한 특종은 약 한 달 전 세상에 알려진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칠레 북부 라세레나의 한 공립묘지. 아, 이상하다. 아, 왜 묘지 개수가 안 맞지? 안장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묘지는 어디 있는 거야? 유골은 또 어디로 간 거고? 유골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문서에 기록된 묘지 수와 실제 묘지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 그 개수가 유골 한 구도 아니고 무려 15구나 해당한 겁니다. 어머. 한마디로 유골 15구가 감쪽같이 사라진 미스터리 유골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야, 이거 칠레판 파묘네, 파묘. 파묘죠. 야, 신기하다. 아니, 이게 너무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나? 15구면 사실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은 거죠. 뭐 신고를 했는데 아직 묻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어쩌다 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15개는 좀 그럴 가능성 없잖아요. 자, 이 사라진 15구의 유골은 추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유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유골을 감췄다면 누가, 왜 그런 걸까요? 한 감사위원 관계자는 공동묘지 내부자가 유골을 몰래 팔아넘겼거나 누군가 유골을 훔쳐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부 유출 또는 단순 절도 사건에 초점을 맞췄지만요. 일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 사탄 숭배자들이 유골을 모셔놓고 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사탄 숭배 의식에 분명히 연루돼 있어요. 일부 현지 주민과 SNS에선 사탄 숭배 의식과 관련한 묘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섬뜩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칠레와 멕시코에서 사탄 숭배자들의 의식을 위한 유골 훼손 및 절도 사례가 있었기에 사탄 숭배자들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내부 유출, 유골 도난, 사탄 의혹까지 확산된 가운데 관계자는 모든 시나리오를 열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저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사탄 숭배자의 소행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15구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후적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간 거지? 칠레 공동묘지 유골 실종 미스테리. 유골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다렸지 여름 특집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30여 년간 수수께끼로 남은 모모의 정체. 자, 이번 미스터리 월드 투어는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6월 6,000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조종사 트랙 스미스. 그런데 저기 땅에 뭐가 있어요? 자, 미스터리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그 정체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야, 나스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스카보다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진짜 좀 그림 같네요. 마치 원주민을 형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은 약 4.2km의 무척 큰 키와 전체 윤곽의 길이는 무려 28km. 야, 너무 거대하다 보니 대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올라가서 봐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상화입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그 나스카 지상화보다 더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스카에서 연습하고 여기 와서 시력 발휘한 것 같아요. 두 분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페루 나스카 사막에 새겨진 나스카 지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새겨진 곳은 페루가 아니고요. 뭐야?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 야, 또 이분들이 날아다니셨구나. 아, 저 그린 분이? 외계인 날아다니지. 이 그림은 호주 남부의 작은 마을인 마리 마을 인근 사막에서 발견.
마을 이름을 따 마리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발견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작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렸는지는 오리무중. 젖은 땅에 저거 어떻게 그려? 자, 전문가들은 여러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끝에 이 그림의 형체는 1998년 5월 27일에서 6월 5일 사이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 이 그림이 넓디 넓은 사막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당시 진행된 경찰의 정밀 조사 결과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고 와.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또한 식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칠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겨났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저게 이상하긴 하네. 예. 응. 현재까지 약 30년 가까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마리맨의 원작자 찾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자, 마리맨의 주인님 어디 계신가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과학계 최대 미스터리한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대부분 어디서 기인한 소리인지 알 수 있지만요. 한간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소리가 있는데요. 1997년 5월 19일 과학자들은 그날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행기 소리 아니야? 바람 소리 아니에요? 자, 이 소리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적도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서 포착한 소리입니다. 자, 소리의 주파수가 약 7분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일명 슬로우 다운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슬로우 다운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 해양 생물의 소리. 나도 제일 처음 고래 떠올렸거든. 일각에서는 태평양에 서식하는 대왕고래 소리가 아닐까 싶었지만 확인 결과 대왕고래와 슬로우 다운은 전혀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심해 생물 아닐까?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게 울산 출신이라 안 해. 서울에는 꼭 그러더라. 울산 사람들 고래 타고 다니냐고. 안 타고 다녀? 집집마다 고래가 한 대씩 있습니다. 아 그래? 뭐 생물의 소리가 아니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의 이제 그거네. 화산. 화산. 그 저 밑에 해저에서 부글부글 마그마 끓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가설, 화산의 진동. 봐봐. 자, 실제로 일본에 위치한 화산의 진동이 태평양에서 포착됐는데요. 두 소리를 그러면 여러분께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한 스펙트로그램으로 비교해 보면 화산 폭발과 슬로우 다운이 전혀 다른 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된 세 번째 가설, 빙산의 이동. 자, 일각에서는 슬로우 다운이 남극 대륙의 빙산이 움직이는 소리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슬로우다운과 같은 유형의 신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빙산이라면 슬로우 다운과 비슷한 소리가 또다시 포착돼야지 않을까요? 그렇지. 하지만 슬로우 다운과 같은 유형의 신호는 딱 한 번,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소리였던 겁니다. 결국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슬로우 다운의 스펙트로그램을 공개하며 소리의 출처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기한데? 알 수가 없다. 적도 태평양 깊은 곳에서 오직 단 한 번 포착된 정체불명의 소리. 대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가 그 소리를 낸 것일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돌아온 남자. 지난 2016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주의 한 병원. 경비원이 영안실을 지나던 중 영안실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소리. 자,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나선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영안실 냉동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덮을 것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추워요. 영안실이라며. 자, 말을 건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 카밀이었습니다.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몇 시간 후 다시 뛰는 기적. 자, 과학적으로는 절대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사건 당일 카밀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보드카를 마셨는데요. 그런데 과음을 했던 탓일까요? 카밀은 술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절.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왔습니다. 자, 카밀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심장 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고요. 숨이 끊어진 카밀의 시신은 영안실의 냉동고로 옮겨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뒤 맙소사, 그는 분명 죽었다고요. 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의료진조차 혼란에 빠뜨린 카밀의 부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까지 받았던 카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지만요. 카밀은 당장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심장이 멈췄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의사는 병원을 떠나는 카밀에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요. 제 부활을 기념해서 축하를 들어야죠. 카밀은 이렇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술집에 가서 축하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영안실 냉동고에서 되살아난 남자. 의사들조차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자, 분명히 멈췄던 그의 심장이 대체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과학자를 혼란에 빠뜨렸나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나무들의 모모 현상. 이번 특종은 식물학자들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뭔데 난제라 그러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처럼 울창한 숲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어떻게 하늘이 보이지? 울창한 숲에서 마치 일부러 영역을 나눠놓은 것처럼 서로 닿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나무들. 1920년대 처음 기록된 수관 기피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나무도 대표적인 수관 기피의 수종입니다. 수관 기피는 주로 키가 큰 나무들, 그리고 주로 같은 종의 나무 사이에서 관찰이 되고요. 심지어 한 그루의 나무에서 뻗어나온 서로 다른 가지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식물학자들의 추측은 천차만별인데요. 우선 유력한 첫 번째 가설, 식물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기 위해서다. 식물은 원적 외선을 감지해 다른 식물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물들끼리 생존 본능이 발동, 서로 방해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두 번째 가설은 바람이 부는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꼭대기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서로 부딪히며 마모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지치기가 된 게 아닐까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식물학자가 수관 기피 현상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근거로 수관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한 복잡 미묘한 자연의 신비, 나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 식물들도 일정 거리를 둬야 안전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걸까요? 어쩌면 식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